걸러야 하는 치과 공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이런 치과는 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죠. 거기서 1번 치전원 출신임, 이 내용은 제가 X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면 치전원이 뭐냐면요, 한 10년 전에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변호사로 치면은 법학대학원이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가 없어지면서, 그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서 법학 전문 대학원이 생겨서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법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가서 뭐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한 10년 전인가부터 시작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 치과 의학 전문, 치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치과를 4년 졸업을 하고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대학원을 시험을 따로 보는 거죠. 대학원 시험을.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봐서 치과 의사가 되는 경우로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치과 대학 전문 대학원,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쓴 글을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치전원은 어차피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양은 치전원이나 아니면은 치과 대학이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고, 단지 다른 건 뭐냐면 치전원 출신들은 일반 대학에서 뭐 화학을 전공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공학을 전공했다든지 자연계 학문을 전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과 전문 대학원을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식들은, 이과에 대한 지식들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치전원 출신들이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약간 조금 사업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나오자마자 이제 뭐 수련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일을 배우기보다는 나오자마자 뭐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전원 출신들이 하는 병원들은 걸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찬가지로 이거를 X라고 얘기한 거는 치전원 출신들이라고 해서 꼭 진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사업적인 마인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코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전원 출신이라고 해서 꼭 그 치과를 걸러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4번을 보면요, 코디 있는 치과, 메탈 명찰, 새끈한 유니폼 조심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요.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제가 압구정동에서 진료하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직업이. 제가 압구정동에서 진료하면서 코디네이터를 하루에 환자 30명 보면서 3명을 사용을 했었어요. 3명의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직업 분류를 상담하는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진료 보조를 하는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행정을 보는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서 제가 분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각각 일을 시켰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부산을 오면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2004년도니까 부산에 코디네이터라는 게 거의 없고요. 그냥 병원에 보면은 성형외과 이런 데 기껏 해봤자 상담실장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고객을 서비스를 해주는 직업군을 해서 코디네이터를 제가 뽑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부산의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소개를 한 사람이 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 있는 코디네이터 학원을 오픈을 하는데, 제가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 머리글을 제가 써줬었거든요. 그 머리글에 써줬던 말이,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코디네이터는 병원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마주오는 병원의 꽃이다. 이 문구를 제가 써준 말이거든요. 왜 코디네이터 있는 치과 메탈 명찰, 새끈한 유니폼을 조심해라, 이거를 왜 썼냐면, 뭐 자기는 실력은 없는데 코디네이터, 뭐 이쁘장한 코디네이터, 환자를 막 꼬셔갖고서는 치료를 받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잘못된 내용이 뭐냐면,
코디네이터를 안 쓰면 치과는 더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냥 쉽게 예를 들면 환자가 와서 환자 진단을 하잖아요. 환자 진단을 하고 나서 당신은 뭐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그러면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혹은 간호사가, 위생사가 이거는 치료 비용이 뭐 얼마 되고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우습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또 환자들이 보면 좀 싸게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뭐 싸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의사로서 얘기하는 거나 간호사로서, 위생사로서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갖고서는 그러면은 뭐 이런 치과, 코디네이터를 안 쓰는 치과는 이렇겠죠. 그러면은 제가 10% 빼드릴게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게 있을 수도 있냐면, 그렇게 해서 치료를 잘 됐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치료가 잘 안 됐어. 혹은 치료 가는 중에 뭔가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쁜 게 있어서, 그러면 이 병원, 이 치과에서 비용을 이렇게 깎았다고 그것만큼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나? 혹시 뭐 비용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한 게 이거 안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코디네이터를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와 간호사와 치과 위생사는 치료만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뭐 간호사가 치료도 할 거 옆에서 다 보조해주고 나가서 또 데스크 나가서 그거 돈을 받느라고 계산하느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직업을 더 한 명 만들어서 그 사람을 더 한 명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 더 고객한테 서비스 잘해주고 전화 연락도 하고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뭐가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냥 코디네이터 있는 치과, 뭐 이거는 그냥 뭐 이쁘장한, 뭐 여기 뭐 여자 코디네이터를, 여성 코디네이터를 써서 환자를 뭐 치료받게끔 꼬시겠다, 뭐 이런 데를 조심하라 이렇게 쓴 건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의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본인이 치료를 정말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걸러야 하는 치과 공개 8번. 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진단하고 아가리 터는 치과. 이거는 제가 5 했잖아요. 5. 실제로는 5 곱하기 5만 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치과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치과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 공장형 치과. 가면은 막 의사도 많고 막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체어도 막 수십 대. 근데 가면은 진단은요, 상담하는 사람이나 위생사나 여기라면 간호조무사가 와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는 임플란트 뭐 몇 개 해야 되고 뭐 해고 진단 쭉 나와요. 이거 원래 되게 불법이거든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시키는 치과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치과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거는 보건소에 신고하세요. 이러면은 본인이 치료했던 치료비용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치과는 정지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하고 진단하는 내용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거를 위생사, 간호조무사를 시킨다? 이거는 치과 의사로서의 혹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생사나 간호조무사를 시킨다는 것은 100% 과잉 진료가 들어가는 건데, 예를 하나 들면 정말 싸게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임플란트 치과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대부분은 의사가 진료하더라도, 진단하더라도 상담을 하면서요, 임플란트 하나 심어야 될 거 2개 심어라, 뼈 이식 안 해도 될 거 뼈 이식 해야 된다, 상악동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상악동 수술 해야 된다, 별의별 거 다 붙여서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덤핑을 치고 환자를 유인을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과잉 진료해서 바가지 씌우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위생사, 간주년이 진단하고 아가리 터는 치과는 5. 이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러야 되는 치과 공개 12번. 메탈 포스트 쓰는 치과.
최신 의학 트렌드 공부 안 하는 구시대 이거 뭐야? 치색 치과 의사 새끼 이런 말이네. 치색 그죠? 메탈포스가 뭐냐면 이가 많이 썩잖아요. 그러면은 신경치료하고 나서 보면은 썩은 이 몸통을 다 제거를 하다 보면 이게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서는 거기 씌우거든요. 그거를 재료가 예전부터 한 50년 전부터 나오는 게 메탈포스가 나왔어요. 메탈포스가 나왔는데 요즘은 뭐가 나오냐면 세라믹 포스트가 나오거든요. 세라믹 포스트. 근데 왜 메탈포스트를 쓰는 치과는 최신 의학 트렌드 공부 안 하냐고 하면 이게 정말 잘못된 내용이 뭐냐면 메탈포스트는요 메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튼튼하고요. 튼튼하고 이거를 구치부 쪽에는 아직까지 어금니 쪽에는 이걸 아직도 써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치과 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글을 봤을 때는 뭐 최신 의학 트렌드를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메탈포스트를 쓰면 아직도 이 메탈포스트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쓰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를 최신 의학 트렌드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라믹 포스트를 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뭐냐면 세라믹 포스트는요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이거는 신미성은 조금 강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세라믹 포스트 나온 지도 거의 한 30년 됐거든요. 최신 의학 트렌드 공부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탈 포스트 쓴다고 해서 구시대적인 치과 말을 들을 정도의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X라고 말씀드린 겁니다.